11월 5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 무지막지한 조종의 흐름이 나타났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 정규장 지수 종료 1분 전입니다. 5일 이평선을 하향해서 장 초반권 200포인트가 넘는 대폭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밑꼬리가 상당히 달린 그런 모습. 밑꼬리가 상당히 달려 있지만 그래도 120포인트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낙폭이 크게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면 4,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여기서 과열 해소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추가 상승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이 부분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다 보니까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내면적으로는 어제 나타났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조정으로 유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종료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의 낙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자, 아직 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오늘 개인이죠. 개인은 이거는 그냥 일반 개미라기보다는 시중 유동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코스피에서. 반면에 외국인이 2조 5,200억 원을 순매도하죠. 자, 이거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월요일도 이렇게 마찬가지. 그래서 월, 화, 수 합쳐서 제가 이 체크했던 이 시점까지는 외국인의 총 이번 주 3일 동안에 코스피 순매도가 5조 5천억 원이 넘어갔고요. 개인이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 시중 유동성이죠. 이렇게 나타내면서 완벽한 대립각을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기관은 그냥 중간에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죠? 참 줏대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빠졌다가 개인 매수에 의해서 다시 밑꼬리가 달리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보면 이 SK 하이닉스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적인 대립각,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수에 외국인 대립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가 우위로 다시 회복을 해줬고요. 이 SK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여가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수가 밑꼬리로 낙폭을 많이 달았지만은 프로그램 물량의 동향을 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전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질 않았어요. 제가 체크하는 시점까지는 지수가 밑꼬리를 예를 들어서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의 밑꼬리를 달았지만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증가됐죠. 그죠? 계속 증가됐죠. 계속 증가됩니다. 이런 상황, 그러면은 일단 이런 대립각이 확연하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요 21 이평선입니다. 자, 이미 5일 이평선을 하향해 버렸어요. 그죠? 5일 이평선을 훼손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만들어진 이 상승 파동은 여기서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이 상승 파동 여기서 일단락 됐듯이 이 상승 파동도 여기서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왔죠. 자, 이제는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 방어가 지속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이 대립각 속에서 계속 치열하게 수급적인 경쟁이 나올 때 지수가 21 이평선 위에서 그래도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개인의 매수의 방어가 힘을 받으면서 시장을 지탱해 줄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 매도를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21 이평선 하향하면 이 시중 유동성 개인의 매수가 둔화될 수 있어요. 둔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21 이평선은 지지를 받아주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자,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전력 설비, 이 세 가지죠. 반도체, 로봇, 전력 설비. 이러한 기존 주도 시세 이외에 새로운 대안의
방어 시세가 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외국인이 기존 주도 시세에 대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의 방어 시세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방어해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주도 시세 이쪽이 조정 후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다시 올라와야만 지수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그죠? 근데 오늘 왜 개인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이쪽에서 외국인하고 대립각을 보이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강하게 올라가기는 밑꼬리는 이렇게 달고 할 수는 있는데 강하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쪽은 요쪽 이외 대안 시세가 나와야만 시장 방어가 이루어질 거다. 만약에 이쪽으로 그러지 못한다면 이쪽이 조정 후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어떤 과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고점 후 이렇게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자 하나, 둘, 이번에 세 번째였죠. 자 조정 후 다시 하나의 상승 파동이 하나 더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 둘 이번에 세 번 나가고 나서 빠졌죠. 여기서 쌍봉이라도 만약에 여기가 의미 있는 저항점이라면 쌍봉이라도 확인해 줘야 돼요. 쌍봉이라도 확인해 줘야 돼요. 따라서 어쨌든 한 번은 들어줘야 돼요. 이거든 간에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종이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거 확인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새로운 대안의 시세가 없다고 칠 때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로봇과 전력 설비라고 볼 때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하면 자 조정을 받았어요,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다시 돌립니다. 다시 지수가 돌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존 주도주가 다시 오른다고 그랬죠. 새로운 대안의 시세가 없으면 그러면 그 종목들도 다시 빠진 만큼 또 다시 위로 대반등의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포착하는 것도 결국 중요할 거예요. 매매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조정이 어디서 끝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지금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이대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상승 파동을 조정 후 만들든 아니면 조정 후 쌍봉 확인 대반등을 만들든 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제는 이제 코스피가 빠질 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코스닥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서나 보다 했는데 오늘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조금 실망스럽죠, 이 부분은. 그러나 코스닥은 여전히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올라갔고 덜 올라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 이평선 아래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일단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는 갖고 코스닥 지수는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후속 시장 흐름을 체크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지수가 크게 빠진 그런 하루였는데요. 앞으로 며칠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런 수급적인 대립각 속에서 변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할 텐데 일단 이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원칙대로 매도할 종목은 매도하고 보유할 종목은 보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의 마인드를 좀 갖춰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어려웠던 하루였는데 매매하시느라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